지난 편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악인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악인들은 두 개의 면죄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 양심이 없어서 양심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악인들은 양심은 없지만 지능은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지식은 있고 죄가 뭔지 다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약자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들은 감정이 없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못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몰라서 괴롭힌다고 하는데, 악인들이 감정이 없어서 타인의 감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혀 공감 못하는 척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악인 유전자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유전자에 악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악은 불행히도 대물림되고 유전이 되는데, 그 악한 성향은 거의 50% 이상 70%까지 유전되고 혈통으로 타고납니다. 그 의미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런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일반 사람들은 가난이나 힘든 삶 등 외부적인 요인이 촉진제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악인들은 스스로 자체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이미 유전자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악인들이 또 동정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죠. 착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만한 강력한 말. 이것 보라고. 난 양심 없이 타고난 것도 불쌍한데 거기다 유전자에 악이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하잖아.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난 불쌍한 거야. 물론 악인은 양심이 없고 유전자에 악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배우지 않아도 무의식에서 악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유전자에 선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무의식에서 선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선한 사람들은 어쩌다 실수로 악한 일을 해도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지만, 악인들은 반대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오글거리고 불편해집니다. 악인들도 사회적 동물이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억지로 선한 척을 해야만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든 교묘하게 선에 악을 타 넣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악을 타는 순간 악인의 입가에 미소가 스칩니다. 양심이 한 숟가락만 있어도 정말 아주 소량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악한 생각이나 행위가 어떻게, 왜 악한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법을 어겨 감옥에 가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악에서 나오는 자기들만의 대변으로 범죄를 합리화합니다. 피해자가 악인인 것처럼 마치 악인의 범법 행위가 정의 구현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우깁니다. 악인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면 일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악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악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악인의 판단 기준에서는 악인의 판단이 전혀 악한 것이 아닌 바른 판단이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과나 반성을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 생각은 악을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선을 기반으로 출발합니다. 악인들의 행위는 후천적 교육으로 바꾸거나 막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심이 있는 착하고 순한 사람들은 유전자에 선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서 악인을 몰라보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봅니다. 더 착하고 마음이 약할수록 악인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더라도 자기에게 피해를 준 자기를 공격한 악인이라도 타고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불쌍하다고 악인을 바꿔보겠다고 감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악인과 입장을 바꿔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닌 유전자가 악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는데 전문가도 아닌 일반 사람이라면 더욱 악인의 유전자를 어떻게 새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일반 사람이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미리 겁부터 먹거나 악인들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듯 그냥 지나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악한 유전자 때문이든 이유야 어떻든 악인들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악인들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악인의 레이더에 안 걸렸다면, 재수없게 그런 악인과 마주치지만 않았다면, 악인이란 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그런 공격만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거고 온갖 고통과 병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지도 않았을 거고 신체의 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몰라서 갈팡질팡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리저리 갈팡질팡 그러는 동안 검사 비용으로 돈 안 날렸을 거고 수많은 나날을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소중한 시간 낭비도 안 했을 겁니다. 악인들은 지들만 불쌍하게 태어났다고 동정표를 요구하지만 양심 있는 착한 사람들은 악인이 바로 앞에서 공격해도 몰라보고 악인들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다가 악인에게 계속 공격받고 고통받다가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인데 악인은 불쌍하고 피해자들은 안 불쌍한가요? 악인을 몰라본 게 죽어야 마땅할 일인가요? 악인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면 죽어야 마땅하나요? 그럼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나요? 악인들은 악성 유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냥 악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악성 바이러스처럼 타고난 악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감염시켜 악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이하면서 각종 극악무도하고 신박한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악인을 막지 못하면 악의 영역이 확장되고 세상이 악인으로 넘쳐나게 되면 결국 지구에는 악인들, 포식자들만 남아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기만 하는 세상, 좀비들만 돌아다니는 지옥이 되는 거겠죠. 악한 바이러스에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좀비가 되는 겁니다. 좀비가 되기 싫으면 죽거나 아니면 좀비로 살게 됩니다. 좀비는 하나만 있어도 그 구역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좀비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조용히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인들보다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싸워서 이기든 도망을 치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좀비에 물렸더라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겨내면 면역력이 생기고 더 강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치료해서 건강해지면 됩니다. 성품이 착하긴 해도 너무 순하지 않다면 때로는
백신 맞듯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들 흔한 수법으로 뒤로 조용히 불러내서 살짝 한 판 떠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처음엔 너무 고수는 피하고 한 판 뜰 땐 좀비의 머리를 날린다는 끝장을 볼 각오로 붙어야 합니다. 내가 고수가 되었다면 그땐 센 놈과 붙어도 됩니다. 차차 싸움의 기술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해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바이.